절반 분은 해보셨구나. 그 행적에 이제 그 얘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방만해서 그래요. 내용이 어렵다든지 깊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방만하다 보니까 그게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얘기가 별로 아니에요. 좀 미국식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이제 미국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총론이 좀 그래요. 자, 인사라든지 재무가시면 거의 우리나라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론의 전개 과정은 전부 미국식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30년 시장 실패했어요? 그지? 그건 아니잖아. 또 80년대 뭐 정부 실패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전혀 모른다면은 특히 행정법 처음 하신 분들은 용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이런 용어도 여러분이 많이 봤어요. 뭐 진보주의니 보수주의니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각으로 해석해 버려요. 내가 봐서 이거 같은데. 근데 그거는 객관식은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객관식 답이 있잖아요. 답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 견해를 가지고 막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맞아요. 우연히 또 맞을 때도 있어 또.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 단어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점수가 별로 안 나왔다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좀 공부하시면 점수 뒤로 떨어져요. 자기만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질문해서 물어보는 게 내가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데 얘는 왜 이러니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뭐냐면 그거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막 여기까지 나와 그냥. 답이 있는데 왜 자꾸 본인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지금 주관식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객관식이잖아.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 풀지 말고요. 기출문제 이제 드릴 거니까 다 가지고 답을 먼저 체크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왜 걔가 답인가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배분들 중에 공부하신 분들 중에 기출문제로만 뭐 해라 이런 분들 계시죠.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출문제 용어들이 있어 없어. 용어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용어를 안다면은 바로 기출을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용어를 모른다면 일단 왜 나오는가 용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공부 방법 1번은 용어 정리예요. 어떤 과학도 마찬가지. 영어 했을 때 단어 외우듯이 단어 몰라버리면 뭐 문장은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해야 되고. 근데 이 용어가 여러분이 많이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용어 정리해야. 두 번째는 이런 용어가 서로 묶여 있을 때 똑같은 용어여도 어떻게 묶여있냐에 따라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겠죠. 똑같은 립스틱이어도 여자분이 들고 있는 거하고 남자분이 들고 있는 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뉘앙스 차를 느껴야 돼요. 요것만 이해하신다면 왜 논의되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기본적으로 사전적 용어 정리해야 되고 행정이 뭔가. 두 번째 이런 용어가 누구하고 묶였을 때 어떤 의미가 있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 문제를 봐야 돼요. 우리 어차피 객관식 하는 거니까. 용어 정리되고 용어의 의미가 이해됐다, 함의가 이해됐다면 바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문제가 몇 개냐면 많이 봐봤자 2,000개예요. 근데 우리 항목이 200개가 넘거든요. 200개가 뭐야? 어떻게 하면 그 조그만 항목 하나하나 따지면 1,000개 이상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면 한 2개 정도 풀고 그 문제를 맞추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태어나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2개 하고 2개 경험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한 10개 정도 보시면 패턴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아, 이런 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어떤 파트가 잘 안 된다면은 그 파트 문제를 최소 10개, 많이 한 20개 정도 풀어보시면은 문제를 풀지 않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느낌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뭐 공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이유가 없어. 이거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하셨다면 투부정사 문제 어떻게 나온지 알잖아요 지금. 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러니까 이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겠다. 머리에 패턴이 잡혀요. 근데 그런 걸 한 문제 풀어갖고 느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천재여도 그 문제 하나 딱 푼 다음에 이걸 전부 이해한다고 그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만약 접근하신다면은 일단 용어 알아야 되고요. 용어가 왜 논의되는가 의미만 안다면 같은 문제 한 10개만 모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항목이 한 500개 된다고 해도 10개 하면 5,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대충 봐야 돼요.
근데 아니 5천 문제 어떻게 푸냐 하시는데 안 그래요. 처음에 한 문제가 오래 걸리는 거지 같은 패턴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땐 금방 가요. 또 행정학은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그 5과목 기준이라면은 많이 가면 10분 정말 작을 때는 한 5분 정도 놓고 풀어요. 20문제를요. 여러분 26문제다 보니 좀 길게 더 걸리겠지만은 보통 20문제 기준으로 10분 안에 풀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또는 긴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과연 20문제 5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왜 읽지도 못해 잘. 근데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깊이 있는 과목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경영학은 나중에 계산이 있어 없어. 계산 문제 한 2-3개 끼어 있거든요. 그런 건 네가 알고 있어도 계산 숙달이 안 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안 그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논점만 알고 있으면 바로 보고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빨리 푸신 분들 한 문제 하면 뭐 몇 초 안 걸려요. 그리고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이도가 있다든지 아주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숙달되셔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또 법학 같으면은 판례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책하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있어. 행정법 책 있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판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거의 편제만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은 판례, 똑같은 지문에 똑같이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암기해도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행정은 안 그래요. 지금 내 거 말고 다른 책을 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목차 다 달라요. 표현 다 달라요. 단지 문제, 기출 문제만 유사할 뿐이지 어떤 설명 방식이라든지 전부 다릅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이거는 어떤 그 연역적으로 이론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많이 가지고 모아가지고 귀납을 하는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암기했을 때 그대로 나온다면 암기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서 요 표현이 그대로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명사 다 지운 다음에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그대로 나올 거니까요. 근데 그대로 안 나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대학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 교재 다 모아갖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요. 벗어나 다르게 표현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경험 없는 분들은 표현만 약간 달라도 다른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여러분 시장 실패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시장 실패 나오자. 시장이 뭐 하는 것이냐면 재화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재화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재화 얘기가 다른 말로 시장 실패야. 이런 것들. 또 정부 실패라고 하면 좋을 텐데 관료제 부패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 이것도 문제는 뭐야? 부패 문제다 보니 정부 실패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도 표현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논의되는가 논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써주기 때문에 거기서 고르면 돼요. 이러니까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맨날 암기 과목이라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암기 과목이라면 모든 책은 똑같아야 돼요. 말로 암기 그대로니까. 근데 책이 다 다르다는 건 암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표현이어도 물론 키워드는 암기해야 되겠죠. 근데 키워드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 중 시장 실패 제목만 물어보지 않단 말이야. 어떤 내용을 주고 막 함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 제목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 맞추지는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가 의미를 이해해야 되거든. 이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썼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행정학은 전부 다 관료학이거든. 크게 보면 국가학이야. 국가학이고 작게 보면 정부학이고 더 작게 보면 관료학인데 관료는 두 가지 관료가 있다. 선출직 관료가 있을까 없을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처럼. 근데 여러분 선출직 관료가 아니라 뭐다? 시험 봐가는 임명직 관료예요. 행정학은 처음부터 이런 정치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시험 봐 들어가는 관료들의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뭐다? 크게 본다면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나? 작게 본다면 이렇게 시험 봐 들어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해석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 실패가 크게 보는 국가 실패겠지만 가장 작게 봤을 때 뭐다? 여러분이 실패한 거야 지금. 관료가 일을 줬는데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야 지금. 전문성도 없고 민주성도 없고 지금. 그게 바로 정부 실패거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어도 그러면 국가한테, 정부한테, 행정부한테, 관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진보주의, 보수주의 얘기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진보 보수 나왔을 때 의미가 뭘까? 진보가 맞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데, 보수가 맞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지. 맨날 진보 보수 하려고 친일 좌파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진보가 맞다면 뭐가? 국가가 개입할 거예요. 개입해가지고 뭐 세금 가지고 약자한테 많이 복지할 거고. 요게 되게 진보 애들이고 보수는 안 그래. 안 걷어. 대신에 국가 개입도 안 해요. 여러분 뭐가 좋아? 개입해가지고 걷어가서 뭐 줬으면 좋겠어. 내버려줬으면 좋겠어. 세금 걷지 말고 좋아. 안 해도 되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금은 걷지 마라. 근데 다 주라. 이기지. 이기주의지 그거는. 그렇지?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우리 맨날 이게 진보에 하면 맨날 갈라져고 막 싸웁니다. 이제 전라도 경상 갈라져 가지고 특이하게 이게 그거하고 별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어를 알아야 돼. 행정이 뭔지 이따 보겠지만 정치 행정 이원론이 뭔지 용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봐야 돼요. 제 문제를 제가 한 6,000개 이상 드릴 거예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문제가 어떤 거 한 20개 똑같은 문제야 그냥 계속. 패턴 잡아보라는 거야. 그다음 군무원 시험은 좀 특이한 게 있거든. 아마 이 친구들이 내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낼 역량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학 교재 컨트롤 C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컨트롤 C 할 때 잘못된 것도 있어 없어? 이것도 그냥 컨트롤 C 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대학 교재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올해는 좀 쉬웠어요. 작년까지는 좀 어려웠었어요. 욕을 좀 먹었었나 봐. 올해 좀 쉽게 냈던데 거의 대학교의 교재에서 그대로 냅니다. 그게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조차도 그대로 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답은 안 받고 대학 교재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학 교재에 있는 지문을 많이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다 드릴 거니까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거 빼고는 별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좀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때? 여러분은 총론이 어려워요? 아니면 뒤에 갈 인사나 재무가 어려워? 하신 분들이 어디야? 인사 재무는 어려운 이유가 뭘까? 법령인가요? 이거 법령이야. 법령이 어렵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봤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법령이 나왔다는 건 그대로 말 그대로 암기 과목이라면서 그 암기하기 참 좋은 거잖아. 이거는 그냥 암기하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게 되게 약해요. 또 인사법령은 자주 바뀌거든요. 요새 여러분 논란되고 있는 뭐 윤리법 같은 것들 최근법이야. 요번 좋아졌겠다. 이제 여태까지 3만 원이었는데 이제 밥값이 5만 원으로 뛰었더만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이 그 친구들하고 이제 밥 먹어서 3만 원 넘어가면 이 신고에 걸려요. 이게 과태료 2배 내야 돼요. 근데 그게 5만 원 뛰었어.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 이유가 있을까?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왜 3만 원은 안 되고 5만 원 되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란이 누나가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약하다는 거는 아마 그 많이 안 보셔서 그럴 거예요. 근데 행정법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오래 볼수록 행정법 점수 잘 나와요. 왜? 그대로 나오니까요. 행정도 마찬가지야. 뒤에 파트는 오래 보시고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몇 년 걸린다고 좀 길게 걸린다면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한 달 만에 10번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10시간 한 것보다 1시간씩 10번 나눠갖고 자주자주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판단 한번 해봐. 나는 지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지 다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암기를 안 한 건지 이거 여러분밖에 몰라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 낯선 과목이니까. 그리고 선배들이 붙으면 선배들이 맨날 거지 같다고 하는데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걔들은 그냥 안 그래. 지 생각일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그 지방직이 되게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커트라인은 거의 그대로예요. 붙는 친구들은 거의 그대로 만단 소리야. 맨날 그 엄살 피는 애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말이 맞다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맨날 이 점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은 항상 그만큼 만난 거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군보는 또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게 또 약간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커트라인이 거의 90 이상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정말 다 봐야 돼요. 근데 아니야. 난 70이면 되더라. 그때는 큰 것부터 보시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하면 될 거니까 여러분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이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부터인가 이제 25년부터는 이제 국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일반 행정이 들어오기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비문화로 바뀌고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프린트 안 드렸는데 문제가 나갈 거예요. 행정학은 문제 안 풀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봐야지 공부가 제약이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제약이 돼요.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다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론이 넉 달이거든 지금. 넉 달 동안 보는데 문제를 안 풀어요. 그럼 몇 월 달이야 지금. 넉 달 끝나지 12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석 달 이론이 들어가요. 그때까지 또 문제 안 풀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론 앞에 다 날라갔어.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한 번 보고 와서 시험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 문제 한 번 본 다음에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나는 내용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제 보는 거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봤을 때 뭐가 돼? 내가 공부할 범위가 제약이 돼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한번 보자. 제약이 됩니다. 그치?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걸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요 파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는 이제 문제 풀려고 하는 거죠. 이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론은 말 그대로 그냥 거두는 것밖에 안 돼야 돼요. 무조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좀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느 파트가 인사가 약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인사 관련된 문제를 모아봐요. 나는 윤리법이 약해. 그럼 윤리 관련 문제만 쭉 모아봐. 그럼 패턴이 잡힐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외워야 되겠구나. 내가 암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면 암기는 됐어. 다만 걔가 왜 논의되는가 논점 몰랐던 거야. 또는 논점 알았는데 내가 세부적인 암기를 못했네.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5년인가 3년인가 몰랐는데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본인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보통 많아봤자 2,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대충 드릴 문제가 한 6,000개는 될 거예요. 이 정도를 갖고 한 패턴 잡아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는 같은 문제 한 50개 있는 것도 있어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보시면 되잖아요. 그치? 6,000개 중에 하나 나왔다는 건 정말 비중이 낮다는 거잖아. 그걸 굳이 그 50개 나온 문제하고 동급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일단 놔두고 넘어갔다가 시간 돼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이거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걸 빨리 정리하는 게 목적인 거지 한 번밖에 없는 문제 갖고 매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시험이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붙여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넘어갔다 와야 돼.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보입니다. 빨리 가셨다 오셔야 돼요. 이론이 넉 달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한데 만약에 여기 이미 인강 열려 있을 거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빨리 갔다 오시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암기는 안 하셔도 돼. 파트가 뭔지 논점 뭔지만 알고 들어오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행정학이 이제 총론이 있죠. 총론이 뭐냐면 되게 국가학이야. 국가학이나 정부학이고 두 번째 누가 나온다? 정책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직이 나오고 이 세 과목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완전 다른 과목이야 이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와 재무는 실무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공무원 되시면 인사와 재무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여기 군수직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군수는 거의 재무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물품 관리밖에 없어요. 군대 있을 때 이종기에 계신 분 없어? 이 새끼들은 그치 맨날 뭘 들고 다니잖아. 물건 들고 다니고 잊어먹으면 또 훔쳐오고 막 요새도 그러나? 일부러 혼내려고 빼나 안 맞아 개수가. 일부러 그래 갈구려고 이것들이. 그러면 일부러 가서 또 딴 데 갖고 오고 막 빌려받고 막 그래. 맨날 모자라 그래서. 지네끼리 다 알아 그래서 군수들은. 모자라면 빌려와야 될 거 아니야. 훔쳐올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지?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인사는 이제 일정 계지. 혹시 인사 없어? 행정병에? 나는 맨날 그 돈 주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군복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 옛날 병이다 했었는데 이제 병이 모자라기 때문에 병은 전투만 하고 나머지 이런 인력은 거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것 같아.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행정병 이런 얘기는 끝난 것 같아 이제. 안 뽑으니까 이제는.
저는 그걸 했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돈을 한 번도 못 봤어. 돈을 못 봤는데 영수는 내가 다 처리해야 돼요. 근데 얼마 안 될 건데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티가 나오는 걸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소모품 사야 돼요. 처음에는 뭐 3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막 그랬거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와갖고 야 샀다면서 가자 손잡고 가요. 실제로 나 산 적이 없는데 그럼 깨지잖아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한 게 그때 소모품으로. 근데 200만 원짜리를 10,000원 이하 소모품 사봐. 영수증이 몇 개 필요한지. 그래서 난 총은 없고 맨날 영수밖에 없어 이게 주머니에요. 근데 그래도 걸렸어. 왜 걸렸냐면 글씨체 같아가지고. 너는 새끼야 뭐그 뭐냐 그 문방구 주인하고 막 정육점 주인하고 글씨체 같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고참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수증 갖고 오라면 되잖아 지금. 그 다음에 짠수하면 바로 써와요. 그러면 이제 한 10분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상 주더라고. 잘했다고. 그렇지?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담배 피지도 않은 거 다 핀다고 다 모아갖고 사고 막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행적이 뭐가 있다? 총론이 있고 총론 국가학입니다. 이거 끝나면 정책학이 들어올 거고요. 정치가 끝나면 조직이 들어올 건데 이 세 과목 완전히 다른 과목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절반이 들어가요. 절반이 뭐냐? 절반이 아니라 한 70%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있다? 인사, 재무, 지방이 나올 건데 요 세 개는 거의 다 법령 위주로 나와. 특히 지방은 2문제 나올 텐데 거의 법령. 여러분 25문제니까 거의 다 플러스 하나씩 더 하시면 되겠네요. 총론이 한 5개. 그다음에 정책도 5개, 그다음에 그 조직도 5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조직 인사, 재무 이건 인사 그다음에 재무, 지방은 좀 놔두시고요. 뭘 해라? 총론, 그다음에 정책이나 조직 중심으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건 이미 했을 거예요. 잘했을 거고 뒤에 나올 인사나 재무 관련 법령이나 이걸 먼저 보십시오. 이미 한번 하신 분들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총론입니다. 총론은 제가 보통 그 8번에 끝냈는데 8번 8회잖아요. 근데 8회 안에 끝낼지 모르겠는데 만약 모자른다면 총론은 좀 보강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총론 잘 안 틀려요. 쉬워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총론이 되게 방만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처음 하신 분들이 좀 지루하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많이 그 시험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저번에 배웠는데 낯설어가지고요. 됐지. 자, 행정이 나올 겁니다. 행정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관료들, 뭐 국가 공무원 이게 떠오르지 않나? 행정은 원래 매니저예요. 혹시 여러분 그 집에 매니저 하나 두실래요? 근데 연봉이 한 5천이야. 매니저 두면 매니저가 혼낼 거야 막. 근데 연봉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럼 매니저 두시지 않을래? 집에 평수가 10,000평 정도 돼. 그럼 여러분이 다 하실래요? 아니면 매니저 그 집에 뭐 청소하신 분도 있고 관리자 두지 않을까? 요 얘기야 지금.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냐면 자 미국이 GDP가 100이라고 하자. 연방 예산이 1%였어요. 또 10년대까지만 해도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100만 원 버는데 세금이 10,000원이야. 또는 5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라면 우리 대통령께서 뭐 하시는 거 관심 있어 없어? 다시 할까? 내가 100을 버는데 세금이 10,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어때? 국가가 뭐 하는가 관심 있어 없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냥 10,000원 주고 말지 뭐 할 수 있는 건 뭐 국방밖에 없을 것 같아 얘네들은. 그렇죠. 이게 원래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할 게 없죠. 다시 할게. 국가가 작아 지금. 내가 100을 버는데 세금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라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국방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하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살 거예요. 근데 그러다 커져요. 30년 대공황, 그다음에 전쟁 그러면서 40% 50%가 돼요. 내가 100을 버는데 세금이 50만 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좀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요. 60년대가 미국의 전성기인데 얼마 같아 세금이? 100을 벌었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면 내 노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줬는데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세금 못 내야 안 내겠다 운동할까 안 할까? 그게 이제 78년도인가요? 세금 저항 운동이 막 등장해요. 이게 바로 뭐다? 정부 실패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작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어.
점점 커져가 안 커져가? 커져가요. 커져가고 문제가 장기적이 돼.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게 이런 친구들한테 맡겨야 되겠지. 근데 미국은 어때요? 한 번도 공적 일을 전문가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왜? 자유찾아 들어간 나라들고 내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갑자기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야? 여기 전문 관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이건 유럽식이에요. 이런 관료가 싫어서 일로 도망왔는데 갑자기 여기도 누가 필요하다? 관료가 필요해요. 어때? 여러분 미국 사람이면 찬성할래? 반대할래?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저항이 심했던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점점 커져가고 국가 커져가고 세금 거치고요. 전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게 그러면서 이런 학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다? 매니저예요, 매니저. 전문가. 그럼 이런 전문가들한테 뭘 맡길래요?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돼. 나한테 금융 전문가야. 그렇지? 여러분이 나한테 한 맡겨봐요. 자, 여러분 뭐 투자할래 정해 주실래요? 아니면 그것도 못 정하겠어. 나는 집을 살 거야. 주식을 살 거야. 아니면 채권 살 거야. 금을 살 거야. 정해 주실래요? 처음엔 정해줬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자, 너는 주식을 사라. 나한테 명을 한 거야 지금. 그렇지? 근데 어떤 주식인지는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 내가 보니까 삼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네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사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관료 역할이었어. 결정은 누가 한다? 여러분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이 하고 나는 시킨 대로 제일 좋은 주식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결정해받고 사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정치의 몇 원론이야? 2원론이에요. 근데 점점 복잡해져. 이분이 점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주식이 좋은지 채권이 좋은지 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봐라 그래요. 내가 판단해보니까 요새 주식을 누가 사요? 아이씨 주식 막 갔어. 코인은 어때?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정해갖고 나한테 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그럼 난 잘 모르니까 찍어줄래 안 찍어줄래? 찍어주겠죠. 찍어줘가지고 나는 그냥 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고 내가 한 거야? 제가 한 거죠. 제가 결정해서 여러분 승인 받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 법 원래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의회가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법의 대부분 누가 만들 법안을? 행정부가 만들어요. 그럼 실질로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정부가 결정을 했다는 거야. 관료들이. 그리고 국회한테 와서 뭘 받는 거야 지금?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럼 형식은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실제로 다 누가 한 거야? 제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유주의. 우리는 이게 워낙 당연하게 느껴졌어.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 원래 지가 다 했어. 지가 안 되니까 정치가들이 다 했는데 정치가도 못하니까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전문 관료한테 맡겨가지고 네가 한번 정해보라는 거야. 어때? 이걸 받아들이실래요? 이걸 받아들인다 미국의 뭐다? 진보주의 애들이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지 마라 임마. 내가 할 거니. 이게 바로 뭐다? 미국의 보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래서 국가 개입하지 말라. 관료가 뭐 하지 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반면 이쪽 애들은 안 그래요. 왜? 사회가 지금 너무 불평등해. 흑인도 되게 많단 말이야. 이 사람은 결정할 능력이 없어 지금. 결정해봤자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결정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좀 우대된 정책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것들 애들이 되게 미국이 말하는 뭐다? 진보 애들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좀 다르죠 이거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부터 하도 국가 크다 보니까 관료 결정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지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말만 민주주의지 자기 거는 전혀 행사 안 하잖아 지금. 아 대통령 5년밖에 못해.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그 친구가 우리 삶을 막 줄긋는데 막 줄긋잖아 지금.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지? 이렇게 말하면 또 건방지게 잡혀온단 말이야 지금. 성렬이 깎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됐어? 좌파가 됐어 이제. 제2년감 우파가 돼버리고 이제 말도 못하게 하고 있어. 아니 그 사람들이 지 하는 건 내 상관없어. 아, 난 디올백을 사든 아무 상관없어 그거.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와서 어떤 정치를 만들어봐. 여러분 삶에 줄이 거저 안 거저?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어때? 수능 바뀌어서 좀 골치 아픈 적 없어요? 그럼 없어. 아니 지가 수능 볼 것도 아닌데 왜 3년마다 바꿔야 돼 도대체? 왜 그거 바뀌어버리면 네 삶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아 달라지잖아요. 여보 의대도 마찬가지죠. 지가 뭐 계획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삶이 달라졌잖아 지금.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입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 관심 없죠. 워낙 국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미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행정은 뭐다? 논점이 뭐다? 원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잠깐만요.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거. 이걸로 쓰나? 원래 행정은 이거야. 관리하기 관리.
관리가 매니저잖아, 이게. 이 관리는 뭐냐면 어떤 합리적인 수단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은 정해져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주어진 목적이 있어. 너는 주식을 사라 준 거야, 지금. 그럼 난 뭘 해야 돼? 세상에 많은 주식이 있잖아. 그럼 이런 주식 중에 제일 좋은가 뭔가를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였다? 목적이 아니라 주로 어디 쪽이에요? 수단이야. 그럼 결정 누가 한다는 거야? 주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결정은 주인들이 하니까 나는 집행만 할 거야. 그 다음에 공공은 공공봉사자고요. 자, 하다 보니 요새 기업 봐보세요. 기업도 주인들이 하나요? 주인들은 주주들이야. 그럼 누가 들어와?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문 경영해 안 해?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다? 주주에 대한 봉사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주라기보단 주인들이잖아, 지금. 이 공적 관리는 국민이나 이런 주인에 대한 봉사겠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행정은 원래 뭐다?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단 쪽이다. 결정이 아니라 뭐다? 집행이에요. 그래서 갈라볼까요? 여기 목적이 존재하고 주인이 있겠죠. 어떤 결정을 해. 이게 바로 뭐다? 정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가 뭔지 모르겠는데 행정하기 말한 정치는 뭐다? 주인들이 하는 게 정치야. 주인들이 직접 했을 때 무슨 민주주의? 직접 민주가 될 거고요. 주인이 못하니까 내가 선거를 뽑아갖고 요 대표주한테 맡기는 게 뭐다? 간접 민주가 돼요. 어쨌든 정치 누가 한다? 주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정해줬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대리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이 사람들이 뭐 한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도구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결정보다는 뭐 한다? 집행을 하는 게 뭐다? 행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만 하겠다가 뭐 정치의 몇 원론, 이원론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가 제대로 결정을 못 해줘. 왜 결정을 못 할까?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복잡하니까 얘가 제일 못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요 역할로 넘어가겠지. 이게 뭐야? 정치행정 이론론데. 자, 별거 아닙니다. 행정은 원래 어떤 학문이다? 관리학이에요. 자, 이런 관리학은 자, 생각해봐. 행정은 독점이야. 민간 기업은 경쟁이에요. 이런 관리 기법은 행정에서 많이 발달할까? 경영에서 많이 발달할까? 경영에서 발달하겠지. 어때? 삼성의 직원들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공무원들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삼성이야? 아니면 여러분들이야? 삼성이겠지. 경쟁이잖아. 무한 경쟁이고 잘리잖아, 지금. 또 성과가 있어, 없어? 거기 성과가 나와서 연봉을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 성과 나왔을 때 연봉 올라가? 올라가기 개뿔 못 올라 그대로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경영은 독점적인 행정보다는 아무래도 경쟁적인 기업에서 많이 발달해요. 이러다 보니 행정학이 어디서 들어온다? 원래는 수단 쪽이다 보니까 경영에서 왕창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겠죠. 그래서 경영학의 그 조직이론들 있잖아. 전부 다 뭐다? 우리 행정학이 아니라 경영학이에요. 그걸 하시면 행정이 좀 편합니다. 이게. 인사관리라고 그래요. 재무관리라고 그러고 조직관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인데 그게 그대로 들어와요. 조건이 있어. 행정이 뭐만 할 때? 결정을 하지 않고 only 집행만 할 때. 그래서 누가 더 경영이 들어와요. 그때는 우리 뭐라 공사행정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 정치가 뭐라고?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 누구다? 왕이 아니라 국민이잖아, 지금. 그래 국민들이 한다든지 우리가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뭐다? 이걸 정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시험 받으라는 사람들이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걔가 결정해주면은 우린 시킨 대로 언니 합리적 도구를 찾고 집행만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가장 큰 산출을. 이게 바로 뭐다? 행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집행만 했을 때가 뭐다? 정치행 몇 원론? 이원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못하다 보니 주인들이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버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버려. 물론 형식적으로는 주인들이 찍어줘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우리가 만들어 버려. 정치 다 우리가 만들잖아 지금. 정치 몇 원론?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원론이라면 우리는 합리적 도구만 필요해요. 이러니까 뭐가 들어온다? 경영학이 왕창 들어와요. 그리고 공사행정 몇 원론이라고 그래?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잖아. 그럼 같아 달라? 다르다 보니까 경영학이 들어오기 곤란하겠지. 그때 공사행정 뭐라고 그래?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학은 결정을 하는 정치학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도구만 찾는 경영학인가 이 둘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두 사이 껴 있어. 그다음 영역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뭐다?
공적 영역이다. 그럼 여기서 뭐 또 뭘 해야 돼? 공이 뭔가를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공이 뭔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둘이 여기서 어떤 거래를 했어요. 이 효과는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전혀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 둘의 거래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둘이 어떤 결정을 했어? 이 결정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줘봐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한테 개입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내 삶인데 둘이 결정한 게 우리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야, 지금. 그럼 여러분도 왜 했나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뭐다? 공공성이야. 공공이 뭐다? 특정 영역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뭘 하면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줘, 안 줘? 주잖아. 그 친구가 뭘 했나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겠지. 근데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봐. 관심 있어, 없어? 아니, 내가 뭘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향 준 게 뭐 있는데 도대체? 나 때문에 피해 본 거 있나? 나 때문에 이득 본 거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럼 개입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게 뭐다? 사적 영역이에요. 우리 행자은 이런 사적 영역이 아니라 뭐다? 공적 영역이야, 이게. 왜 이 사람들 어떤 행동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거니까. 근데 지금 기업도 커요, 안 커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어때? 오늘 점심 아침 먹고 왔을 텐데 손수 만드셨어? 아니면 CJ 거야? 비비고야? 요새는 거의 비비고야. 결혼 남자분은 안타까운데 네가 그 아내한테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만 이제 점 CJ가 해줄 거야. 그럼 그 CJ가 어떤 행동했어요? 우리 삶에 영향을 줘, 안 줘? 그럼 거기에 뭐 들어갔나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다 검사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뭐 사회 규제예요. 자, 무슨 말이야? 지금은 민간 기업도 어떤 행동했을 때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기 때문에 여기도 개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간 행동도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규제로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공이 뭐라고요?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관련돼 있다. 어떤 거는 불특정이라는 게 여기에 머물 수도 있어. 어떤 건 되게 전국일 수도 있고요. 그럼 제일 큰 게 뭘까? 대한민국 전체가. 국방 같은 거겠지. 국방. 이거는 전체예요. 반면 어떤 교통 같은 건 서울에 머물 거고요. 지하철 같은 것도 서울에 머물 거고.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넓을 거고 어떤 건 조그만 겁니다. 이건 어디서 배울 거냐면 지방행정이 배워요. 왜 이건 국가가 할까? 이거는 서울시가 할까? 이건 왜 동작구가 할까? 그렇지? 국가가 한 이유가 뭘까? 그 영역이 엄청나게 크니까 국가 개입할 거고. 서울시가 할 걸, 아니 지하철인데 국가가 개입할 이유는 없죠. 왜? 서울시에 머문 거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게 맞다? 서울시가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동작구에 머문 것도 있어. 뭐 쓰레기 수거 같은 것들. 이거는 굳이 서울시까지 안 가도 돼요. 동작구만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쓰레기 봉투 달라, 안 달라? 달라요. 요새는 그래 좋아졌더라. 옛날엔 동작구 쓰레기 봉투를 영동포에 있으면 막 수거를 안 해갔어요. 내가 막 미친 새끼들 서울시인데 하지. 근데 요새는 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달라진 거는 요거 좀 먹었나 봐. 됐지?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봐봐. 지하철은 어때? 국가 하는 것보다는 좀 광역 단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같이 이제 할 겁니다. 같이 갈 거니까. 이 불특정이라는 것도 아주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크게 세 개 있어. 공공이 뭔지. 공공이 뭐라고? 불특정 다수 관련돼 있다. 물론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지만 이게 공공 문제. 이걸 우리가 개입할 거예요. 두 번째. 원래 누가 있어요? 주인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주인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해준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합리적인 수단만 찾고 우린 집행만 하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 이런 주인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해요. 어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봐봐봐 여러분. 지금 그 인사청 말고 지금 좀 있으면 국정감사거든. 한번 봐봐요. 국회의원들. 그럼 거기에 이제 나와서 대변한 그 한 사람도 있어. 그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일단 장관이 있을 거고 누구까지 나오냐면 국장까지 나와요. 이 국장까지 가면 정부위원이야. 정부위원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국장까지 나올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 다 뭐야? 최소 국장급 이상이야. 그 국장으로 한다면 군인 따진다면 몇 급입니까? 별이 한 2개짜리 나올 거야. 최소 2개짜리는 쭉 있는 거야. 근데 걔들이 와서 이제 말하는 거 봐봐요. 되게 버벅대요. 병신들 같아 그냥. 원래 걔가 또 제일 똑똑해. 걔가 다 움직일 거니까. 근데 왜 거기만 나오면 잘 모른다고 그럴까 지금. 윗대가리가 문제가 있어 그냥. 한번 무너지면 말 못하니까 지금. 실질들은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해요. 걔가 정해주면은 누가 한다는 거야? 윗사람들은 도장 찍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애들이 공무원들이고 이 앞에 있는 애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얘가 다 해줘야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사실 못해. 못하니까 이 뒤에 있는 친구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들이 누구다고?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아니면 선거로 들어간 공무원들이야. 장 차관까지예요. 이분들이 정치인들이야. 이분들이 결정을 해주고 우린 시킨 대로 집행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못하고 우리가 결정해주고 이가 따르는 형식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 우리 역할이 집행에 머문다 정치의 몇 원론 이원론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역할이 결정한 지 올라가다 정치의 몇 원론 1원론이야. 만약 우리 집행에 머문다면 우리 뭐만 하면 돼? 그냥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만 하면 돼요. 이거는 누가 잘한다? 경영학이 잘해요. 정치행 2원론 됐을 때 누가 들어온다? 경영학이 왕창 들어올 거예요. 공상이 몇 원론? 1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만 결정을 한다면은 기업의 경영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다른 논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공상이 몇 원론? 2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다. 공공이 뭔지, 정치가 뭔지, 그다음 맨 마지막에 관리나 행정이 뭔지, 이게 가장 기본적 얘기야. 됐지?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어원적으로 관리나 집행, 봉사 내려가고 밑에 있죠.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 정치가들이. 자, 50년대부터 합리적 대안을 누가 만들어? 행정부가 만들어요. 그 전까지 대안도 누가 만들었어? 정치가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우리 뭐였어? 집행만 했어. 5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정해주면은 우리 시킨 대로 집행만 했어요. 근데 50년대부터 주식은 결정했는데 어떤 주식인지 몰라요. 이걸 내가 결정해줘요. 대안을요. 됐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정치 이론론이라고 그래. 이제 요 세 가지가 있을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모르겠네. 어떡하냐 이거. 미안해요. 아까 넘어왔는데 어떡하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거 할 줄 모르겠어.